어떻게 보면 갱년이죠, 갱년.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근데 제목은 이순되어 오르는 도서관. 이순이 보니까 60세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또 의미를 달리 할게요. 귀가 밝아지는 시기는 꼭 60에만 오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였어요. 어르신 40명인데요. 이 중에 어르신 별로 없으세요. 정말 죄송스럽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자꾸 내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 도망가셨어요. 근데 지금 끝까지 남아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오늘 끝내고 같이 진솔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주제로 쭉 달려왔습니다. 웰 에이징, 잘 숙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몸에서 오는 정보가 우리의 느낌, 감정, 정서, 의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신경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철학자들의 그 깊은 사유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유산소 운동의 시작이 왜 횡격막 호흡인지 설명드렸죠? 심장과 폐를 아주 직접적으로 자극 줄 수 있는 마사지와 같은 횡격막이 잘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이 횡격막 호흡일 때 골반저, 우리의 불편한 감정, 느낌에 의해서 먼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근막을 뻣뻣하게 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꽉 움켜잡는 곳이 바로 골반저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골반저가 굉장히 힘든 일을 했잖아요. 이때 안전한 환경이야. 나는 지지받고 있어. 편안해. 하는 느낌이면 이 골반저의 회복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힘들다. 이 새 생명도 키워야 되고 내 몸도 회복해야 되고 그런데 이곳은 안전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되면 골반저는 끝까지 꽉 움켜잡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움켜잡은 게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거거든요. 약한 상태에서 점점 늘어질 수도 있고 더 항진돼서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작은 이번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횡격막 호흡을 즐기면서 부드럽게 움직임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튼실한 우리의 몸통, 코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보통 걷거나 뛰려고 하죠. 그 시작 꼭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싶었습니다. 림프순환 운동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까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청소해주는 그 시작은 0번은 횡격막 호흡. 왜? 횡격막을 통해서 가슴관, thoracic 덕을 통해서 거의 80% 정도가 먼저 아래 다리, 복부, 그리고 왼쪽 다 청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횡격막이 몸짝 안 하면 림프순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너무나 관련이 크기 때문에 0번. 그리고 어떻게 몸통 가까운 쪽부터 그래서 어깨 폐 움직이 어깨 등째 쪽에서 끌어내리 골반 살랑살랑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골반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복부에 있는 소아스, 대욕은 딱딱하게 굳기 쉬운. 왜? 그 언저리에 횡격막 바로 밑에 있다 그랬죠? 교감신경에 아주 강력한 태양신경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 파이팅 해야 돼. 플라이트 해야 돼. 이런 환경이 인지되면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통증에 시달리기 쉬워요. 그런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자율신경계가. 왜?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태풍이다,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몸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교감신경이 바짝
해서 뭔가 거기에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 반응하지 않아요. 위기 때만 그렇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아주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사실은 애 낳고 저도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fight or flight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야, 이거, 어, 나 죽을 듯한 이런 내가 뭔가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이거는 나의 감정이거든. 착각하지 말자. 워워 해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림프순환의 끝단, 손끝, 발끝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대충 이러는 게 계속 이렇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쭉쭉, 림프순환, 근막 슬라이딩, 신경 자극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이것 자체가 통증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마이엘린. 자꾸 신경을 감싸주는, 절연해주는, 그래서 쭉쭉 뇌와 빠르게 소통해주는 아이들이 잘 손상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면 어떻게? 같지 않은 반복, 사라지지 않게끔 도울 수 있다. 자율신경계 활성화 운동법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균형 능력 증진을 위한 운동법, 중력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걸 오늘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뇌를 살리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는 생각보다 선생님들 중요한 게 자꾸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강박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걸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본인의 몫인 걸. 본인이 감당해야죠. 우리는 항상성을 이렇게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자극이 오만 군데에서 자극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자극이 오면요, 선생님 반응하세요. 어머나 지금 막 이제 여기가 막 저려. 나 저려. 반응을 하셔야 돼요. 흥분이 되고 막 교감신경, fight or flight.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안전하거든. 근데 뒷목 아프고 나 지금 미치겠거든. 근데 어떻게 해, 지금 워워해줘야지. 워워. 자극에 대해서 교감신경 발동시켜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 갖고 가면 안 되죠. 거기서 어떻게 다시 부교감신경에서 워워. 이렇게 우리 심박수는 혈압이랑 어떻게 반응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심박수, 혈압이 우리 이거 보세요. 시간 단위예요.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첫 시간에 제가 설명 안 했다?
너무 힘들어할까봐.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에요. 몰랐죠?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쉬는 걸 길게 할수록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를 해킹할 수 있어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이렇게 우리 몸은 이렇게 이게 만약에 심박이라고 해봅시다. 심박수,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해요. 심박의 변이도가 있어야지 건강한 자율신경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ready 상태구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더 자극을 줍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차 적응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보다 조금 더 센 자극? 그러면서 점점 나를 단련시켜 나가죠.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항상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신항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항상성은 뭐에 관련된다? 내가 내 신체 내부 감각을 얼만큼 내 몸을 잘 느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뇌신경을 동기화시키는 것이고, 이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몸을 느낌을 잘 받아들여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제가 그걸 잘 느껴서 어떻게 몸을 잘 조절하고, 나 지금 저리는 것 같아. 흥분하는 것 같아. 열나는 것 같아. 막 땀나. 지금 머리에서 막 뜨끈뜨끈.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 그거 안 했다고. 지금 토플 시험 3번 망쳤다고 인생이 쪽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해주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인생이 아니야. 내 딸 인생이야. 지나갈 지가 거야. 알아서 하겠지. 신체 내부 감각에 따라서 신앙상성을 우리가 잘 조절하면 돼요. 저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죠? 내 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막 이러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필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저 한숨 돌릴게요. 이거 좀 잘 보세요. 아이고.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섭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뇌섭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섭엽과 신호를 주고받는 조금 전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우리 몸의 감각을 잘 느껴서. 근데 감각이 꼭 여기 섬엽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뇌 피질에 다 맺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내 몸의 신체 내부 수용 감각들, 나의 느낌들을 감정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들 중추거든요. 여기가 바로 변형계잖아요. 우리 감정의 뇌. 여기는 겉껍질인 이상의 뇌. 이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쓸데없이 경보 발령이 막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겠죠. 엽과 신호를 주고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이게 바로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 이거는 그냥 마음을 잘 먹어봐. 너는 감사할 줄은 모르더라 매사에. 감사를 좀 해봐. 이런 말로 해결되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성질이 못해서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석세스 에이징이라는 이분도 신경과학자세요. 이분이 노화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을 해주셨죠. 이 책에 노화와 행복의 관계, 정서에서 감정, 이모션, 감정에서 동기로 그 글들이 6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죠. 페이지 232페이지에
정서, 감정이라는 단어가 동작, 움직임, motio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실은 이 하면은 뭐냐면 밖으로 나오는 거고 motion은 나오는 움직임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말을 참 재밌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움직였을 때 질 좋은 움직임을 할 때 근막 슬라이딩이 잘 될 때 그 존에 많은 감각 수용체들이 분포가 돼 있고 그 감각들이 우리 뇌로 많이 들어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정보가 있어야 뇌는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전전두 피질에서. 그쵸?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하잖아요. 또한 강렬한 정서를 느꼈을 때 moved,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정서는, 감정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에 진화했어요.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런 현대인들의 이런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내모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해, 괜찮아, 나를 달래줄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율신경계를 해킹할 수 있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 몸에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어떻게 뇌를 조절하자는 거죠. 인간이게 가능해요. 정서, 감정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어떤 느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면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이건 제가 쓴 내용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느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뇌 섬역.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인슐라 콜텍스예요. 피젤이에요. 감각이 맺히는. 그리고 전전두 피질과 같이 협응해서 어떠한 그 느낌에 대해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위, 이걸 잘 활성화시키자. 그걸 활성화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제대로 웰빙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인테로셉티브 인슐라,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을 느끼게끔 하는 뇌 섬역, the feeling side of emotions, 우리 감정의 느낌 센터예요. 마이크 켜 있는 분, 마이크 한 번씩 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화나고 슬프고 뭐 이런 감정들, 그리고 아프고 뭐뭐뭐뭐 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우리는 뭐라고 판단을 하게 되냐면 통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증. 지금 마이크 켜 계신 분 계셔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되거든요.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금자님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껐어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feeling side of emotion, 섬엽이라고 하는 여기 돼 있는 이런 역겨움, 막 이런 거. 우리 여기 이것도 있다. sexual arousal. 이게 뭐예요? 요즘 제가 갱년기 수업할 때 우리 엄마들 다 느끼는 게, 성욕이 다, 사라지시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그리고 조바심 뭐 이런 것들,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감정이다라는 걸, 느낌이다 하는 걸 제대로 느껴내시기 바래요. 나한테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그걸 내가 명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를 그냥 흐리멍텅하게 우울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멍해. 이래버리면 선생님들 그만큼의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자기를 aware, 알아차려야 돼요. 이 고유수용 감각, 몸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인테로셉션,
신체 내부 시험 감각, 그걸 우리는 알아차려서 우리 바디 이미지, 신체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바디 이미지에는 뭐가 많이 영향을 미치냐면 나의 과거의 경험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뭐냐면 자꾸 TV에서 이거 케이팝 가수들 막 이런 애들 아이돌들 그런 몸매 막 이런 것들 모델들 그러면 자꾸 나의 신체상을 내가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나는 너무 못났어. 아, 내 뱃살 어떡해. 자기에 대한 그 신체상이 왜곡이 됩니다. 우리 병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몸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운동을 안 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느낌을 제대로 본인이 받아들여서 뇌에서 제대로 아웃풋, 인풋 제대로 돼서 어떻게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 우리 몸은 이렇게 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등 근육 강화 운동해야 돼. 무슨 근육 강화 운동해야 돼. 막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돼. 어르신들한테 노화 없어요. 저 7, 80 먹은 어르신 운동하는 거 보세요. 당신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짱짱한 몸을 가질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운동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을 제대로 알아차렸을 때 내 뇌가 제대로 교감했을 때 특히 우리 목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정감각 평형 기관이거든요. 자꾸 목을 이렇게 쭉쭉 움직여주고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경계가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그 전정 척수로로 해서 우리 몸을 쭉 펴는 근육들이 적절하게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내 몸의 중심추로 어떻게 똑바로 잘 우리가 중력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이걸 제대로 해줬을 때 우리의 엉덩이 근육 애플힙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 죽기 살기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들어 올리고 뭐 무거운 거 제발 좀 그런 강박에서 세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 때 뇌과학에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죠. 섬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슐라 콜텍스는 피질의 한 부분으로 귀에서 몇 인치 안쪽으로 접혀 있고 편도체와 해마, 기억, 학습의 중추죠. 가까이 자리한다. 통증 회로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이며 전체적인 신체 지각에 기여해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요. 모든 걸 다 통증으로 해석하고 우울증의 나락에 빠져듭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다마지오 이 책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이걸 감수하신 선생님이 박문호 선생님이세요. 지금 여기에 박문호 선생님의 유튜브고요. 제가 선생님들 그 오픈 채팅방에 이 영상 다 공유 드렸죠. 그쵸? 그 내용이고 그 분이 이 책을 권장해 주셔서 제가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헤매면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네.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찾아서 이거 올려주신 교수님한테 출처 확인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공유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데이터 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보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화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요. 이걸 어떻게 지식을 만듭니다.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직접 이렇게 knowledge,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가죠. 그런데 직접 경험으로는 그걸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간접 경험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간접 경험을 어떻게 주입을 했죠. 그게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knowledge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식은. 근데 중요한 게 뭐 여기까지 해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간접 경험에 갇혀서
원래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화시키고 이걸 난리지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발달된 영장류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난리지를 간접 경험으로 엄청나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한 발짝 더 가면 뭘 얻을 수, 영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wisdom, 지혜를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 말이었구나. 아싸, 오늘 나 또 건졌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맨날 이거 하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모범생의 생활. 죽기 살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온 건 고통밖에 없어요. 통증, 힘듦, 숨도 못 쉬겠고, 아는 게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자존감은 완전 바닥을 치고,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이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얘기하는 이 내용이 혹시 이거 아니야? 그 파편들을 찾아 나가는 거야. 스스로.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죠. 아,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알아차렸더니 이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찾았어. 굉장히 유명하신 신경과학자인데. 우리 메노포즈 요즘에 갱년기 강의 많이 하는데요. 프리메노포즈 뇌가 이랬어요. 반짝반짝했단 말이에요. 반짝반짝.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폐경추병기. 이게 꼭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스트레스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그냥 메노포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성 노인, 치매, 아, 인생 끝났구나. 보통 이게 언제 와요? 어디서 많이 일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를 아름다움의 상징화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이 든 여자들은 이렇게 갑니다. 페리메노포즈에서 그냥 치매 여성 노인으로. 그렇지만 제대로 지지받고 연대해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회.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곳이 호주 원주민, 캐나다, 아메리칸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하와이 부족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지혜의 상징, wisdom,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엔 어땠어요? knowledge가 직접 경험으로만 가능했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 wisdom.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 마녀라는 용어들이 또 파생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여자들을, 지혜로운 여자들, 약초를 만들고, 그리고 산파, 아이를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마녀라는 손가락질을 밟고 결국에는 다 사라졌죠. 그리고 현대사회는 어때요? 이 낭리시만을 강조를 하죠. 간접 경험에 의해서 지식 체계를 많이 갖춘 사람들을 석사, 박사, 교수님, 그런 사람을 현자라고 부르죠. 저는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가자고. 뭘 통해서? 본인의 몸을 온전히 느끼는. 그래서 신형상성 부하를 낮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적 저항으로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를 좀 없앨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미주신경 활성화.
내쉬는 호흡에 서 있기 때문에 장기를 받치고 있으니까 골반전이 수축합니다. 하지만 누워서 편안하게 해주면 오줌 눌 때, 똥 눌 때처럼 얘네들을 이완시키기가 좀 쉬워요. 이완부터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신경총, 얘가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 부교감신경이, 미주신경이 이 밑에까지 다 조절합니다. 성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 느끼신다면 아, 나에게 뭐가 문제가 좀 있구나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밤에 자꾸 오줌을 누런 야간류,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아,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쫓아가서 약 먹으라 소리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아이들을 장은 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장기입니다. 장관운동은 독립된 자율신경이 조절합니다. 그 사령부는 복부 후벽에서 마치 태양빛처럼 반사된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걸 태양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기능성 위장증, 위식도염,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 등은 이러한 자율신경의 난조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병은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곤 하는데 실상은 솔라 플렉서스, 태양신경총의 이상으로 장내 세균총 난조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와 장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요즘에 많이 유산균을 먹고 있죠. 유산균보다도 더 중요한 거. 워워 해줄 수 있고 이 장기의 움직임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기. 근막 슬라이딩, 내장기에. 미주신경,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뇌신경 10번 신경이고요. 자율신경계에서 핵심 요소예요. 감각이 80%. 쭉 뇌로 직접 올라가는, 그리고 다시 또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 아이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스스로 자극 줄 수 있는 이 신경이 잘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저 지금 워워 됐어요. 아, 지금 좀 이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율신경계와 암과 연관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뻣뻣하게 자꾸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내 근막은 딱딱하게 붙고 이것이 더 조직을 암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자고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율신경계를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장착시켜 보자는 거예요. 같지 않은 반복. 계속 하면 할수록 자꾸 나의 느낌이 살아나고요. 왜? 나의 신경이 마이크로글리아 미세악교세포에 먹히지 않고 어떻게 잘 소통되면서 시냅스가 더 반짝반짝 액티비티 디펜던트라고 그랬죠. 아까 마이크로글리아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반짝반짝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느 지점까지 되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보자고. 나를 위한 선물. 뭐부터 시작하자? 등어리 근막. 아까 태양신경총에 의해서 딱딱해지기 쉬운 그 부분. 앞뒤, 옆, 그리고 회전. 그런 것들을 해보자. 그걸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책 중에 제일 쉬운 책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일상의 모든 활동이 운동이 된다. 이 저자도 여성 과학자세요. 여성이 우월하다라기보다는요, 좀 뭐라 그럴까,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능력이 많이 있는 게 여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은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연구를 하셨고요. 우주인들 연구를 해보니까
일상에서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된 사람들, 안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책을 쓰셨는데, 생각을 바꾸면 일상의 모든 활동이 운동이 된다. 움직이는 습관, sitting kills, moving heals. 아주 간략하게 본인의 생각을 책 표지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저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저는 전 세계에 저의 멘토가 상당히 많이 계세요. 꼭 나이 먹은 사람만 멘토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베스. 그분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 멘토일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연구실에 에스프레소 기계와 맥주 만드는 기계가 같이 있어. 저는 그거를 좀,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장인데, 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자책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책감 다 훌훌 털었어요. 내 몸은 어차피 화학공장이고요. 가장 나를 즐길 수 있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이렇게 즐기는 거구나. 교감을 좀 자극하고 싶을 땐 에스프레소. 부교감 워워하고 싶을 땐 탄산이 들은 맥주. 아, 이거였구나. 물론 그분이 그런 말을 그 책에서 하진 않아요. 그냥, 나한테 솔직하기로 했었어요. 나의 느낌. 이제 제대로 이제 얘기 시작할게요. 움직이는 습관. 왜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운동이 되는지. 책에 있는 내용은 뒤에서 요약 정리해드리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이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딱딱한 얘기 안에 의미를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김춘숙님의 꽃이라는 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나한테 인사이트, 영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볼게요. 심혈관계 호흡기 기능에서 폐가 변합니다. 노화에 따라서 20세부터 시작이 돼요. 폐포 표면적이 감소합니다. 가스 교환을 위한 면적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횡격막 호흡을 열심히 한 70세가 그것을 무시하는 30세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폐를 통해 순환되는 공기양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이런 노화로 인한 폐의 탄력성이 감소될 수도 물론 있지만 노화라는 건 멈출 수는 없지만 흉곽 경직성이 증가돼서 흉곽이 꽉 호흡기 근력 감소 및 호흡기 중추신경 활동에 대한 민감성 오래 길게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내 몸에 많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흡기 중추신경 활동의 민감성을 제가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자율신경계를 해킹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길게 내쉬기. 근데 중요한 게 왜 선생님은 자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라고 남들은 그러는데 왜 자꾸 코로 내쉬라 그래요. 코로 내쉬다 보니까 더 안 내쉬어지고 더 힘들기만 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 내쉬기가 어렵다 느껴지시면 내 몸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길게 내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쉬고 있었던 거거든요. 머리가 몽롱해져요.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중독이죠. 지금 내쉰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뱉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산화탄소 완전히 뱉어내는 건 뭐냐면
호흡의 기술이란 책을 많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음. 그런 트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길게 내쉬기를 좋아합니다. 횡격막 호흡과 가다가 있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의 변화인데요. 근육량이 변합니다. 근육은 단면을 잘라보면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는데요. 타입 1은 꾸준히 수축해주는, 먼저 수축해서 꾸준히 자세를 유지해주는, 타입 2는 뭐냐면 큰 힘을 발휘하는 이런 애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체 활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느 근육이 먼저 사라질 것 같아요? 강도가 높아질 때 큰 힘을 발휘하는 타입 2가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근육들이 많은 쪽이 어딜까요?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이런 큰 힘을 내는 근육들이에요. 얘네들이 사라진다고. 어떻게 하면? 노화가 진행이 되거나 안 움직이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50세에서 70세 사이 30% 감소. 80세 이후 급격히 상실. 우리 여기 50세 지금 넘으신 분들 꽤 많잖아요.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어렸을 때 예쁘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예쁜 소녀들 사이에서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때 미팅을 나가면 선택을 못 받아. 미팅 안 해봤. 나 아까 이렇게 모범생이라고 했는데, 나 솔직히 얘기해. 모범생 아니야. 놀 만큼 놀기도 했어. 미팅을 나가봤는데, 남자애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을 안 해주는 거야. 나 이쁜 애들만 좋아해. 야리야리 이쁜 애들. 아니, 전교 1등이면 뭐 할 거냐고. 그땐 전교 1등까지는 아니었다. 아무리 그러면 뭐래. 거기 가서 막 똑똑한 척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똑똑한 척 하는 거 남자들이 싫어해. 그냥 다소곳이 있으면 선택을 못 받아.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때 내가 결심한 게 뭔지. 시대를 잘못하고 나셨어. 시대를, 요즘에 괜찮아요? 요즘 좀 나으실 것 같은데. 요즘 좀 나을 거. 아니야. 제가 예뻐진 거예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를 갈았어요. 네 이쁜 애들 다 죽었어. 야, 50 넘고 봐. 50 넘겨서 만나자. 50세 이후에도 니네 이쁜가 한번 보자. 근데 걔네들은 못 만나고 있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찾고 싶어.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50 넘으면 나는 뭐가 대단해질 줄 알았는데, 또 아니네. 그래서, 70 넘고 보자. 나 그때는 진짜 자신 있어. 70 넘어서 보자. 친구들아, 이러고 있어. 쭈쭈뻑빵 할머니는 못 돼도, 짱짱한 할머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쪼글쪼글해도, 온화한 미소를 짓는 풍요로운, 비웃지 말고, 아직은 안 되지만, 조금 더 하면 가능할 수, 위스덤, 위치, 마녀가 될 수 있어.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나이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 현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지혜를 갖춘 노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비웃지 마요. 우리 진짜 다 그렇게 되자고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고 있는 건데, 가능해요. 같지 않은 방법,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해나가면 가능하다고. 타입 2가 먼저 사라진단 말이에요. 위축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잘 동원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신체 강도를 높여야 돼. 근데 신체 강도 높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안전한 환경으로 조금씩 주는데 반가운 소식. 제가 이게 노인 전문가잖아요. 얼마나 책을 뒤졌겠어요. 원심성 수축, 길어지는 수축을 해주면 이 타입 2가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서기, 그래서 중요해요. 앉는 거, 의자에 앉는 거 말고
스쿼트.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길어지게 하는 원심성 수축이거든요. 근막에 텐셔널 로드를 줘서 근막이 탱글탱글할 수 있는 늘어나는 자극이거든요. 그걸 상지에도 주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푸시업이에요. 플랭크가 아니라. 멈추면 안 돼요.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길어지는 수축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나요, 여자들이? 스쿼트, 플랭크 이런 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만든 게 그게 웰빙 밴드 댄스예요. 늘어나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전달이 아직 충분히 못 된 것 같아요. 관절 가동성, 동시에 full ROM으로 해줘야 돼요. 완전히 가동 범위, 전체 가동 범위에서 힘있게 늘려줘야 돼. 원심성 수축을 해줘야 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 넘어갈게요. 연골이에요. 뼈와 뼈가 직접 닿으면 아픕니다. 왜? 거기 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도대체 뭐 먹고 살까? 활액을 먹고 살아요. 연골 모세포에 영향이 제공되는 활액은 어디에서? 활액막에서. 움직임 자극에 의해서 근막 슬라이딩 존에 히알루론산 분비되듯이 움직임에 의해서 분비가 되고 그것이 삼투압작용, 활동, 압축력이 있을 때 쭉쭉 들어가요. 연골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은 퍼석해지고 잘라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도 움직이셔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아픈 걸 통증을 참고 하라는 게 아니라 통증을 달래줄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골밀도, 골반골절, 특히 대퇴경부, 머리 골절이 심해요. 언제? 밤에 야간요, 오줌 들어가다 넘어질 때, 바지, 옷 갈아입을 때, 독립성이 상실되고 1년 이내에 20%가 사망하고요. 살아남더라도 치매, 대사증후군을 한아름 다 안고 생을 마감하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의료비 손실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 어르신 넘어짐 예방운동 프로그램, 낙상 예방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확 붐이 일었고요. 그 시기에 제가 외국에서 그 시기에 제가 박사 논문을 그쪽으로 썼고 그랬기 때문에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쪽 연수 진행하면서 노인 초행론이라는 책도 쓰고 인강도 쓰고 연수원 운영하고 뭐 이런 기회들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신경기능 20대부터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냥 두시겠어요? 마이크로글리아가 미쳐 날뛰게 놔두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고유시형 감각, 그리고 신체 내부시형 감각, 그리고 귀 안에 있는 평형 감각인 전정 감각, 시각. 이걸 잘 활성화시켜서 넘어짐 예방 운동을 본인이 일상에서 즐기시기 바래요. 자세가 불안정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하죠? 우리 몸을 락을 걸어버려요. 딱 경직시켜요. 어떻게? 근막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이 근막의 톤을 결정해줘요. 그러면 자꾸 넘어질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몸의 반응, 느낌으로 결여. 근막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감각 정보가 굉장히 없잖아요. 움직이려는 노력도 없어요. 그러면 감각 정보 더 안 들어가. 정보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뇌에는 재료가 없는 거야. 아웃풋이 좋을 리가 없죠. 더 자세 조절 능력, 자세, 운동 능력 다 떨어지고 불안정한 자세, 좋지 못한 자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럴 수 있어요. 노인은 여기에 어떤 공포까지 있냐면 노화와 질병, 가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정신병, 자유 정체성, 존엄성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 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죽음에 대한 공포,
천당은 가고 싶은데 죽는 건 싫어. 학대와 무관심에 대한 공포. 이 감정적 웰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 효능감.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 강력한 행동 수행의 매개. 저는 이것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어요. 책으로 돌아올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중력이 필요하다. 우주비행사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작가가 뭘 느꼈냐면 생명은 우리 생명체는 중력에 적응을 해왔는데 이게 중력이 결핍되면 우주비행사들이 막 겪는 그런 자율신경 실조증들이거든요.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야 사실. 그와 더불어 근육, 골 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서 영감을 얻자. 저랑 하는 얘기가 똑같죠. 기기, 네발기기 자세. 처음부터 어떻게? 손바닥 지지, 팔꿈치 지지, 손바닥 지지, 머리가 누고, 무릎, 서기, 그리고 기기, 그리고 어떻게 일어서서 걷기. 중력에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습관을 일상에서 꼭 즐겨야 한다. 우리가 꾸준히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조직적인 운동보다 매일 하는 작은 활동이 먼저다. 특정 질환에는 중력이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 뇌손상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법. 특히 척수손상 환자들은 중력에 굶주려 있죠. 스스로 일어서질 못하니까. 일어선다는 게 척수손상 환자들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죠. 그렇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으켜 세우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중력 효과가 좋은 활동의 8가지 원칙 볼게요. 어떤 활동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부. 제가 항상 하죠. 시상면, 전두면, 횡단면, 모든 걸 고려를 다 해야 돼요.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얼마 동안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우리 호흡은 24시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습관. 내 몸이 자극이라고 느끼고 반응할 정도가 바로 운동이에요. 이런 습관. 간헐적으로 빠른 것과 느린 것을 교대하기. 아까 타입 1, 타입 2. 간헐적으로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교대하기. 다양하게 하기. 중력을 생각하기. 눈을 감고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까 시각이나 전정감각, 고유성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력에 적응하고 균형 능력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시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을 차단하면 이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각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죠? 저는 또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삶을 분명히 느끼면서 뭔가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장애인인 거죠. 자기가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판단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규율,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굴레, 어떻게 보면 글루밍? 요즘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거는 우리 생활 안에 곳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항상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운영을 했고요. 지금 여기 3장에 석세스 에이징에서 신경 가소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1800년대에 뇌가 스스로 신경을 재배선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하셨어요. 상호작용 횟수에 달렸다. 재활훈련.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이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재활훈련시키고 있죠.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 뇌에서의 관련 뉴런 전체가 외부 자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뉴런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직접 자극을 만들어내거나, 안 그러면 마이크로글리아한테 잡아먹히니까 임의로 점화해서 환청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유발하는 거예요. 시각체계에 있어서는 환시가 생길 수도 있대요. 통증을 일부러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상한 자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제안하냐면 뛰어난 보청기 전문가가 조율한 평범한 보청기 전문가가 조율한 뛰어난 보청기보다 낫다. 적절한 자극을 그 사람에 맞게끔 뇌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장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뇌에 그 감각 정보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우리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내 온 몸의 내장기, 그 감각들을 내 몸에 충분히 넣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그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 책이고요. 뇌가 하나의 면역장기라는 사실을 안다. 뇌는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면역장기니까. 뇌의 미세아교세포는 마이크로글리아는 다양한 면역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갖가지 변화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아교세포의 변화가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될 때 뇌 시냅스는 맞득지 않게 변형된답니다. 연속되는 환경 자극에 신체 면역계가 삐딱해져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을 만드는 것처럼 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가 삐딱해진다는 거예요. 왜? 항상 고초를 서고 있으니까. 지금 뇌에 있는 혈관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그 뇌의 신경을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 근데 여기 마이크로글리아 그림이 없네요. 마이크로글리아 그래서 찾았어요.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 얘네들이 뇌의 신경을 풍성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아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본드, 접착제 같은 역할, 그냥 공간을 채우는 정도의 의미를 두었지만 이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뇌를 본 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뭐가 틀리냐면 이런 글리아셀들, 얘네들이 풍성해. 이거 하나당 뇌신경세포의 비율이 훨씬 더 커. 뇌신경세포보다 이거의 비율이 커.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 그거는 경험 자극에 의한 것 같아. 경험을 많이 해서 자기가 인사이트를 많이 가질수록 얘네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니까 그랬어 하고 발표하는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제가 틀어드렸던 영상이고요. 미세아교세포. 미세아교세포는 어떻게? 뉴로톡시시티. 뉴런을 독성으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뉴로프로텍션. 이 뉴런 신경세포를 보호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아까 그분의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흉과 호흡을 좋게 하고 손바닥, 발바닥에서부터 모든 걸 다 협응할 수 있게 요거 조금 할게요.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 조금만 할게요. 우리 여기 지도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요거 조금 볼게요. 어르신들 운동 지도하실 때는요. 꼭 사전 동의서 신체 활동에 대해서 운동을 할 때 사전에 질문지
그리고 의사 동의서. 이거는 우리가 써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효과 활동 질문지. 이걸 잘 갖춰서 운동 전에 다른 테스트 이전에 이걸 잘 갖춰갖고 계시면 그분과의 소통이 아주 원활해져요. 참가 전 사전 동의서에 운동 목적, 절차, 그리고 거기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난 이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바로 선생님한테 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동의서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Part Q. 여기서 한 가지 이상 yes. 그러면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 전에 의사와 상담할 것 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치의 의료 가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걸 합니다. 이 운동 수업에 참여해도 될까요? 예, 아니요. 이거 꼭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어르신들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운동에 참여할 때요. 그냥 가서 운동했다가 사고 나면요. 그거 사실은 지도자의 잘못이거든요. 이런 거 충분히 소통이 되면서 참여를 하셔야 돼요. 건강여고 활동 설문지 여기에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설명, 심장 박동 조절기를 하고 있는지, 뭐랑 안경을 끼는지, 보청기가 어떻게 느끼는 지난해 몇 번 넘어졌는지, 여기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지, 넘어짐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 중, 자각 체크를 해요. 심박수, 본인의 운동 자각도 이건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6에서부터 20까지 해서 지금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쉬면서 땀이 좀 나려고 하는 게 13 정도에 이게 본인의 심박 한 130 정도랑 비슷한지 먼저 체크를 해놓고 지금 운동 강도가 RPE 몇 정도인지 서로 조율할 수 있게 매트 방법은 전공 용어라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어르신들이랑 그런 운동들을 했어요. 그리운 치매 안심센터. 이쪽에서 모든 걸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운영하는 센터가 아니기에 그랬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주셨죠. 이 치매안심센터는요. 어르신들이라면 꼭 한번 가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MMSE 테스트는 이거는 보통 그런 그 뇌 기능 검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SMCQ 뭐 이거는 그 평가 그 본인의 뭐였더라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SDGS 제 메모를 다 해놨었는데 그리고 모카는 전전두 피질 기능 검사고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점수를 못 받았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뭘 했냐면 FTSS, FRT 그리고 악력 검사를 했어요. 악력 검사를 하고 FRT는 뭐 Functional Reach Test 앞으로 얼만큼 자기가 쭉 뻗는가 자기가 균형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박사 논문에 썼던 그 방법이고요. 그리고 FTSS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악력을 왜 썼냐면 지금 이런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arcopenia, 근감소증을 이렇게 판정한다 하는 것 때문에 사용도 했고 좀 테스트하기가 쉬웠고 여기 보시면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나는 테스트예요. 한 번씩 오늘 한번 해보세요. 30초간 의자에서 일어선 횟수를 측정하는데 FTSS란 오히려 5번, 5 times stand test, 30초 동안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5번을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14.5초.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악력도 떨어지잖아요. 펑셔널 리스크 테스트도 그닥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9초대잖아요. 좋잖아요. 악력도 좋잖아요. 근데 오른쪽 왼쪽이 악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쵸? 이분이 사실 저하고 만나서 요실금 해소됐다고 하는 젊은 시절의 배구 선수, 그리고 양파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운전하던 어르신이었거든요. 거식증 3개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겠고 이러다가 이쪽에 왔더니 검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본인이 노력을 엄청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스트레스성 요실금 다 있었는데 그거 됐고, 그리고 이 거식증도 해소가 되고,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신 분 메모가 여기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13.6초보다 더 걸리면 장애나 질환이 의심된다. 여기 볼게요. 안 걸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저는 이거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15초 이상이면 낙상 위험이 50% 이상임. 15초 이상? 15초 이상 여기 없으시단 말이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이 기능을 유지합시다. 뭐 이런 피드백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평균 시간을 보면 60세 정도는 한 11초 대 70,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드리면 운동을 지도할 때 상당히 뭐랄까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기가 좋죠. 본인의 몸을 느낌과 비교할 수 있는 뭔가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라는 걸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고요. 그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계속 제가 10번의 수업 몇 시간마다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특히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불편감을 그냥 참지 마세요.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낌을 기록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증상들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한 삶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라고 지금 저의 강의를 10회 강의를 지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여기 남으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남으셨어요. 건강을 다른 분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본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왜? 잘 느끼고 계시니까. 내 몸에, 나에게 준 시련은, 내가 잘 못 느꼈기 때문에, 너 이래도 못 느끼니?